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매매했던,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죠. 조금 늦긴 했는데, 금요일 매매한 영상이고, 자, 시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좀 아쉬웠던 섹터도 있고, 또 반대로 괜찮았던 섹터도 있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구형테크, 요 놈 어디 갔어? 요 녀석. 구형테크가 4,950원, 5,000원 한 번만 좀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얘는 이렇게 들고 오다가 4,600원 여기 어제 저점 이런 자리 깼을 때 손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손절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 종목만 봤을 때는 손절이 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오늘 이것저것 좀 지지고 볶고하면서 가지고 좀 또 대부분 수익도 많이 쌓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많이 깎아내지 않았나, 이 종목 하나가. 그래서 저는 구형테크, 조지아 공장, 그거 뉴스, 오늘 특히 이제, 얘가, 그게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 만난다?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 바이든 22일 정의성 현대차 그룹 회장 만난다. 요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시세 좀 주지 않을까. 저 뉴스가 장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추가 매수하고 5,000원 생각했는데 와, 결국 안 와요. 결국. 그래서 요거 4,900원에서 좀 비중을 줄였어야 되지만 결국 저는 좀 5,000원 계속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에 손절 쳤습니다. 결국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뉴스를 들고도 못 가면은 이제 주말 중에 조지아 공장 이런 거 발표 나와서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해요. 월요일날 갭 뜨고 시작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재료 홀짝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오버나잇 탈까 하다가 이거는 좀 리스크 측면 있고 주말 잘 넘기자. 그리고 얘를 오늘 좀 손절치기 편했던 거는 나머지 종목들이 좀 워낙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탑 사주 동아원, 얘네는 식량이죠. 얘네가 오늘 좀 기억에 있는 게 지수가 밀리면서 올라온 애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지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선물도 괜찮았는데 좀 뜬금없이 얘네들이 아침에 반짝하고 좀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주 동아원이랑 한탑, 제가 식량 쪽에서는 일단 밀 쪽 위주로 좀 보는 게, 만약에 본다면은 그쪽에 날 것 같다고 했죠. 한탑이 이렇게 좀 최근에 셌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주 동아원, 얘네 말고서 이제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대주는 좀 제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그래도 오늘 차트는 사실 상따를 했어야 되는 차트라고 생각은 들지만 결국 얘는 못 건드렸고, 저는 얘는 상한가도 엄청 일찍 갔어요. 대단한데. 한탑이랑 사주 동아원, 최근에 이제 밀 엮였던 종목들. 그래서 한탑 같은 경우에는 요런 4,000, 한 700원쯤이긴 한데 얘가 엄청 특별한 600원 그런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4,600원이 어제 오전에 이렇게 좀 저항 계속 만들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살짝 늦게 본 것도 있기는 한데 요거가 4,600원 좀 돌파 나오길래 이상하다. 특히 한번 만들어 놓고 밀렸다가 재돌파를 했죠. 이상하다 하고 일단 좀 샀었습니다. 그러다가 4,500원 깨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이제 돌파로 갔을 거면은 전고점까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특히 얘는 새롭게 증권사에서 뉴스를 붙이거나, 혹시 뉴스 붙었나? 제가 가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5월 20일 특징주는 없었네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뉴스 붙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차트로 접근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는 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했지만. 그래서 차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 내가 생각한 움직임이 바로 안 나왔을 때 좀 밀리고 해서 4,500원 깨고 했을 때 손절 나오고, 요거는 이 뒤에 대주산업 상한가하고 사주동아원이랑 식량 애들 좀 움직일래 이거 5,000원 돌파로 사가지고 5,100원, 딱 그냥 5,090원 1점 수수료 까고서 1점 몇 프로인데, 그거 그냥 요거는 좀 틱틱이 느낌으로 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냥 라운드 피겨 5,000원 돌파
그리고 식량 애들이 좀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1점 몇 프로 뛰기를 한 거고,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얘는 오늘 저 한탑이랑 좀 바뀌었죠, 상승률이. 그래서 2,600원 5점 고점 돌파를 한 자리고, 뭐 요런 자리를 좀 이제 트라이하는 자리이긴 한데, 뭐 사실 그냥 대주산업 잘 가고 해가지고 산 거여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저항 만들고 많이 밀렸죠. 이렇게 밀리면은 5% 밀면은 사실 좀 깨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지수가 나쁜 지수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갖다 양봉으로 그냥 끌고 올라왔잖아요. 어제 미국 막 애매했어도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지수를 좀 돌리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 지지하고 스웨덴, 핀란드 그거 뭐 나토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한 발짝 물러서면서 2차 전지랑 바이오, HLB 애들이 스타트 끊고 지수 좀 견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수가 꽤 좋은데 오늘 식량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해지 역할을 했잖아요. 원래는 식량이. 오늘 움직임은 지수 멀쩡한데 시세 줬다가 밀리면은 이게 좀 이렇게 계속 밀리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좀 꺾이는구나. 오늘 좀 지수 반대, 지수랑 이제 그냥 평상시처럼 해치 역할을 하면서 지수가 하면서 좀 밀리나 보다 이 생각을 했을 텐데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오늘 해치 역할이랑 좀 다르지? 지수 오늘 그냥 오전부터 그냥 갭두고 쭉 상승했거든요, 무난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지수랑 오늘 좀 다르게 움직이네. 어떻게 보면은 지수랑 얘네는 지수가 밀려야지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놓고 밀었다가 지수가 좋으면은 계속 깨져야지 정상 아닌가.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돌파하고 올라왔죠. 플러스 대주산업부터 해가지고 대한제당, 식량주들, KCPD도 막 오늘 좀 셌었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등등 아주 좀 다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걸 베이스로 갖다 샀기 때문에 2,600원 사고 2,650원 보면은 퍼센테이지 엄청 짧죠. 2%, 그 다음 2,700원, 이게 VI였을 거예요. VI 2,715원인가인데 이렇게 해서 반반 매도하고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식량주 건드렸고, 구형테크는 조금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못한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종가에 베팅했던 종목이 한신기계랑 해인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인은 시간에서 좀 밀렸고 한신기계는 좀 시세를 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상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이 좀 예측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9,990원에서 좀 틱틱이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그 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장 전에 뉴스가 나왔죠. 미국 상원 통과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서명, 물론 이제 장중에는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재건에 대해서 서명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모르니까 주말 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9,990원 해서 그 제가 평상시 하던 그걸 했으면은 수익 상당히 괜찮았을 거는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을 거는 같습니다. 최소한 그걸로만 수수료 까도 한 몇 프로 수익은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전 사서 시가에 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좀 그 바이든 서명 남았다, 상원 통과, 그것 때문에 좀 오버슈팅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냅뒀다가 만 원 주면 내려오길래 나머지 반 정리하고, 이러면은 항상 시가에 7%면 그냥 만족할 걸 그랬나? 6% 7% 꽤 많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 재료가 있었으니까 그걸 좀 수익금 어차피 시가 반 매도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담보로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법안 그 상원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대로 매매를 한 거여서 수익 뭐 내려온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냥 반대로 갔다가 거기서 오버슈팅 나왔으면 수익도 크게 챙겼을 수도 있거든요, 더. 그래서 항상 스윙도 그렇고 단타도 그렇고 수익금을 담보로 조금 더 보는, 그냥 맨 땅으로 갔다가 수익 막 크게 보는 때도 있어요. 재료 막 차트 자리 좋고 재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석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재료다 막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거든요. 물론 초보 때 그냥 막연히 좋아 보이는 거랑 이제 숙련되고 단련돼가지고 보는 거, 나는 이 재료 꽤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럴 때 말고, 초보 때는 말고, 어느 정도 좀 자리 잡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좀 어느 정도 딱 차트랑 재료에 대해서 확신 드는. 그럴 때는 이제 좀 길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수익 좀 주면은 챙길 건지 챙기고, 그 수익금을 담보로 더 크게 보던가, 수익금을 담보로 밀리면은 익절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 매매 틀을 짜는 게 계좌를 지키는데 결국 길게 봤을 땐 무조건 도움이 돼요. 무조건. 수익 줄 때 챙겨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 초보분들은 수익 줄 때 못 챙기니까 문제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전에 5%대, 3%대 팔걸.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요 정도까지 가면은 비중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좀 매도는 걸어놔야겠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게 오래 살아남는데 결국 좋아요. 그리고 수익을 챙기고 그 종목이 밀리면은 과감하게 자르기도 편하고, 만약에 오버슈팅 나오면은 남은 걸로 갖다가 분할 매도하면서 이제 뇌동매매에 대해서 팔고서 갑자기 막 5% 10% 오르면 그 높은 자리에서 또 따라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저 아까 팔지 말걸, 들고 있을 걸 하다가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따라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 차원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좀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한 큐에 파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이제 해인, 그 재건, 혹시라도 주말, 서명,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시간의 중에 좀 갭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뜨고서 하락하길래 얘는 잘랐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은 똑같죠. 원전. 해외, 요거. 원전 협력, 선언문에 담는다. 원전 동맹 추진. 차세대 SMR, 해외 원전 수출 등 협력, 한미 정상회담 의제 포함, 미국과 협의 중. 그래서 한미 손잡고 원전 시장 파는데기, 이런 게 워낙 좋아 보여가지고 소형원자력 모듈 관련주, 저는 원전에서 계속 이거 세게 본다고 했죠. 한신, 서전, 우진. 오늘 보성 파워텍도 좀 세긴 했는데 결국에는 한신이 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시가 매수하고, 한신은 대장이었죠. 대장이어서 시가 매수하고 12,200원 쯤인데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좋아 보이니까 샀습니다. 이거 오늘 13,000원 찍겠다. 최소 13,000원. 그래서 이거 퍼센테이지가 꽤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제가 어디에 걸었을까요? 12,900원. 와, 이거를 한옥가 차이로 내려가고 한옥가 차이로 안 찍고 내려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700원, 여기서 650원을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 이거 진짜 한옥가 차이로 안 팔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얘는 비중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업무하면서도. 안 되겠다. 얘는 일단 수익 차익 일단 확정 짓자. 안 되겠다. 구형테크 움직임도 좀 안 좋고 해서 확정 짓자. 그래서 6% 좀 적은 퍼센테이지도 아니고 비중도 좀 들어와서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옥가 차이로. 그리고 중간쯤에는 얘가 오늘 이런 식으로 갖다 쓱 밑바닥에서 버티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죠. 그리고 원전 중에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12,000원은 안 깨고 오전 이렇게 아침에 딱 저항 만든 건 여기서 지지 계속 해주다 깨졌지만 또 12,000원이 깨진 않습니다. 즉 1차 지지는 깼는데 그 다음 라운드 피겨, 사실 얘가 힘이 빠지면 그냥 쭉 깨져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늘 종목이었거든요. 재료가 이제 계속 노출도 됐고 시간에도 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서 고민하다가 이거 조금 더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사가지고 보다가 12,500원 주변, 여기서 또 12,900원 기다렸는데 여기도 약 올리더라고요. 750원, 800원 찍고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에이씨 짜증나. 수익을 주긴 하는데 짜증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에 진짜 약 올리듯이 한두 호가 조금 차이로 갖다 피해가서,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는데 요때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매도하고, 종가는 해인이랑 똑같아요. 오늘 얘네들이 얘는 원전 의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협업 이런 거, 그리고 해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서명 기대감, 그런 걸로 갖다 이제 시간에 좀 갭이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플러스 얘네가 시세가 일단 막 30% 채워버리고 25% 막 위에서 끝나고 이러면은 당연히 종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좀 애를 태우는 모습이 있었죠.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그러면은 안 갔으면 죽어야지. 항상 말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갈 것 같이 계속 하다가 못 가면은 매도 심리가 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의 투심, 매도 심리.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 보낼 거였으면 보냈어야지. 왜 안 보냈겠어? 못 보냈으면 죽어야지. 근데 왜 또 안 죽어? 그래서 또 끌적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또 돌파를 하던가. 왜 또 못 가? 그래서 이게 또 셋이잖아요. 그럼 오늘 너 아침 갭 한 번 해먹었고, 요기 해먹었고, 요기 해먹었고, 3번 해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식시장에서 다 챙겨 먹었어, 이 세력이. 그러면은, 야, 이 정도면 배부르지 않냐? 먹을 만큼 먹었으면 좀 이제 빠져라. 빠져야지. 왜 안 죽어? 그래서 이런 분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것도 있어요. 아니, 좀,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좀 배탈 나, 이 자식아. 죽어. 많이 먹었으면 이제 가야지. 근데 또, 가다 말고, 아니야, 나 미련 남았어. 조금 더 해먹을래. 이런 느낌이 저는 분봉에서 방금 그 설명드린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이게 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니, 해먹었으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또 해먹어? 야, 너 잘한다. 요리 잘하네. 아, 그래도 이번엔 든든하게 했네. 근데 결국 못 가네? 죽어야지. 근데 안 죽고 죽다 말고 갑자기 또 좀비처럼 부활하더니, 야, 나 아직 살아있어. 또 해? 야, 지독한 녀석. 3번 했잖아요. 야, 이제 오후 장 마감이야. 3시야. 죽어야지. 그래, 가야지. 가다 말고 또 일어나. 야, 이거는 너 그냥은 못 보내주겠다. 너 뭐 이상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기전이랑 우진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따라샀다가 서정기전 이거 수수료 손절 치고, 그 다음에 우진도 약익절 그냥 뭐 한 1점 몇 프로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던 것 같아요. 얘는 14,400원이죠. 처음에 얘는 14,900원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15,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밀렸다가 올라와서 그거는 이제 좀 그냥 익절 줄 때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원전에서 한신기기 때문에 좀 지지고 볶고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얘가 움직임도 나쁘진 않았어요. 역시 믿음의 한신. 저는 이거 10,000원 좀 깨고 내려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자꾸 스윙 계좌에서도 비중을 좀 많이 안 주고서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좀 열받는 애긴 해요. 얘는 올라올 때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이 원전 쪽은 그래도 좀 억 단위로 갖다 좀 담고 싶은데 자꾸 조금만 사지고 가고 조금만 사지고 가고 하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좀 수익 줘가지고 뭐 고마운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얘네가 한신기계가 사실 저도 계속 끌고 가고는 싶었어요. 미국 선물 지금 밤 12시 18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어가지고 타임스퀘어 오랜만에 가가지고 좀 쇼핑 좀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갑자기 아까 전까지 12시 넘어서 봤을 때 좀 양봉이었는데 갑자기 또 밀리네요.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G2 파워 얘가 오늘 원전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르면서 오늘 좀 특이 케이스가 신규 상장주 누구야? 가온칩스. 저것도 힘을 줬었죠. 그래서 가온칩스에다가 맥스트는 얘는 신규 상장도 하기는 하고, 얘가 요 구간에서 좀 버티다 시세를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뉴스는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2 파워가 오늘 원전에서 좀 대장을 슬쩍 뺐었다고 해야 되나? 얘가 한미해 원전 시장 진출 협력 소식에 특징주를 붙였어요.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 원전용 전력 설비 필수 인증 부과.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땡기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뭐가 됐든 얘가 가장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가 2등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저거는 그냥 적당히 수익 줄 때 팔고 했던 게 얘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원전 뉴스 붙이고 엄청 강해서 그냥 샀어요. 높은 자리긴 한데 신규 상장주가 좀 이렇게 과하게 밀리다가 밑에서 한번 힘줄 땐 좀 세게 주거든요. 여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좀, 특히 얘는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자리에서 돌려줄 때는 요거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공모가 제가 이 G2파워가 공모가가 정확히 뭔지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뭐 신규 상장주 그런 거 공모가 막 공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공모가를 좀 찾아가는 케이스가 2년, 3년 안팎에 거의 다 있습니다. 공모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한 번은 찍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유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니지만 장애 투자자들 신규 상장을 한다는 건 뭐다?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죠. 상장에 대해서. 장애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이 아니라 투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증권 시장에 들어와서 뭐 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막 유증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은 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두 다예요. 대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장외에서 투자한 사람들 차익 실현을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즉 개인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고 하고 신규 상장 이렇게 밀리다 보면 한번 좀 돌릴 때는 한번 시원하게 돌려주는 케이스가 보통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신규 상장주를 모아놓고 매매를 하진 않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통깨내다가 귀찮아서 말았거든요. 에이 여기까지는 안 건드리려는데 귀찮다. 근데 대부분 과하게 밀렸다 싶으면은 돌릴 때 좀 세게 돌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가지고 그냥 뉴스 있길래 그냥 대충 사서 그냥 상한가에 그냥 매도했습니다. 얘가 상한가 이렇게 닫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한번 깨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한가 엄청 깔끔하게 닫더라고요. 저는 이거 뒤도 안 보고 그냥 상한가에 다 그냥 매도 걸어놨거든요. 매도 걸리면은 그냥 탁 팔고 털려고 그래서 털었는데 상한가 잘 가네요. 근데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점상 느낌으로 아니 점상이 아니라 상한가 좀 강하게 지켜줬으면은 재료 이런 거는 좀 들고 갈 때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일단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엄청 빨리 수익 줘서 고마웠던. 자, 금강철강은 뭐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에서 금강철강, 문배철강, 부국철강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좀 대장할 것 같고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금강이 14%, 문배는 10% 떴습니다. 그럼 누가 대장? 일단은 쟤네가 상승률이 바뀌기 전까지는 금강철강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철강 관련해서 지금 뭐 관세 실질적으로 그 관세에 대해서 좀 깎아줄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냥 아침에 11,000원 돌파하길래 사서 11,450원, 11,900원. 이렇게 좀 가져야지. 엄청 깔끔하게 그냥 라운드 피거 그냥 좋아하는 자리 딱딱 걸고 매매 끝. 얘는 그 뒤에는 안 보고 얘가 뭐 21선 위에서 시작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철강 그 관세에 대해서 원전 쪽도 저는 좀 원전도 시세를 주긴 줬어요. 안 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괜찮게 줬는데 그렇게 좀 제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성은 좀 뒤로 빼놓을 것 같다 그러고 원전이랑 철강 조지아 공장 이제 구형테크 하나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좀 볼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관심 테마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 저는 이쪽 섹터는 갭이 진짜 막 20% 30% 뜨는 거 아니면은 좀 오전 중에 순간적으로는 좀 돈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뉴스가 얘네가 좀 별개가 붙어 있잖아요. 원전은 원전 동맹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철강은 저 관세 이거 수출 규제 완화 요 뉴스가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노터스는 8만원 안 찍어주더라고. 이거 오늘 그냥 본절에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오전에 수익 좀 잘 나고 하니까 그냥 좀 버티다가 요거는 제가 좀 대응 느슨하게 한 겁니다. 느슨하게 한 게 결국 이제 잘못한 거죠. 본절 기회를 2번 정도 줬었어요. 92,000원.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좀 돌파 막 이런 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 광기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 5일선 위에서 그냥 움직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5일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한데 자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요 종목 지금 이은봉에서 얘는 진짜 그냥 광기 종목이에요. 5일선 팍 깼다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 좀 시원하게 줄지 아니면은 월요일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려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85,000원 주변 와가지고 좀 매수하고 이거 92,000원에 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매수하고 82,200원에 걸어놨는데 여기는 또 안 찍어요. 야구르게. 그래서 얘는 월요일 뭐 좀 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랑 자이언트 스텝
얘네 말고서도 메타버스 애들이 오늘 좀 움직였었거든요. 덱스터도 많이, 덱스터가 처음에 그 뭐 이상한 뉴스가 있었는데 얘가 ENF 얘네도 있었고, 덱스터가 그 넷플릭스 뭐 바이든 방한에서, 예, 조 바이든 방한 첫날 넷플릭스 한국에 1억 달러, 뭐 1000억 정도, 1200억 뭐 이 정도인데, 1200억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얘가 한번 좀 시원하게 땡기지 않았나. 일단은 성 그어놨던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오늘 맥스트를 하고서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2등 주여가지고 했습니다. 자, 맥스트는 일단 얘를 왜 했을까요? 얘는 저는 뉴스 보고 했어요. 뉴스. 제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얘는 좀 호흡 길어질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좀 됐거든요. 호흡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재료 반등으로 삼는 게,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 안 하면은 삼성 아니면 애플 그 AR 글라스 요거 출시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요런 것까지 좀 길게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뉴스를 붙였더라고요. 애플이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곧 출시될 증강현실 AR, VR 헤드셋의 시연에 나섰다는 소식. 요거 제가 이게 한 연말, 삼성은 뭐 연말, 애플은 뭐 내년 초 뭐 이렇게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새로운 뉴스 안 붙으면 메타버스는 그때까지 좀 호흡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뜬금없이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좀 과하게 밀리긴 했었거든요. 사실 과하게 밀리긴 했었는데 AR, VR 헤드셋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제품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곧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근데 이런 뉴스에서 곧은 우리가 생각하는 곧이란 거는 하루 이틀, 길어야 1, 2주, 정말 길면 한 달인데, 이런 뉴스의 곧은 연단이에요. 아니면 분기, 반기 단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뭐 곧이라고는 붙어 있지만 뭐 지금 당장 할지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 글라스, AR 글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애플 키워드 붙여, 삼성 키워드 붙여,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애플 이사회가 최근 개발 중에 AR, VR 헤드셋. 재료가 꽤 괜찮죠? 기다리던 재료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좀, 뒤에 있네요. 이 AR 헤드셋을 제품을 빠르면 오는 연말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좀 호흡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뉴스 안 붙으면은. 그래서 저도 좀 연말 좀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뉴스를 탁 붙이면서 기술적 반등 한번 땡겨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키워드들이 괜찮고, 차트가 얘가 봤는데 신규 상장하고 그 저점 주변에서 흐느적거리다 오늘 팍 땡겼죠. 그래서 맥스트는 좀 상따 또 해서 넘어왔어요. 뉴스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1시 20분에 뉴스가 붙었네요. 저는 이미 시세 준 자리에서 좀 봤는데 이거 상한가 잘하면 가겠는데, 이 뉴스? 차트 자리도 그렇고 과하게 밀린 자리에서 밑에서 좀 지켜줄 자리 좀 버티다가 튀어 올라오고 있고, 애플, 삼성 키워드, 그 AR 글라스 키워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붙여주네. 이게 뭐 사실 지속성 요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오늘 차트 과하게 밀린 거에서 반등 한번 시원하게 줄 수 있겠다. 플러스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이랑 뭐 MP 등등 메타버스 애들이 좀 따라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 중에서 맥스트가 뭐가 됐든 저 뉴스를 붙이고 대장이었거든요. 사고 보시면은 고점 돌파하는데 매도를 안 해요. 왜? 저는 저 뉴스가 그래서 오늘 좀 힘 좀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 앞에 고점 돌파했을 때 사고 좀 더 길게 봐서 18,400원 반 매도했다가, 이거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아. 막 자이언트 스텝이랑 덱스터 MP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오늘 갭이 뭐 크게 틀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이 좀 괜찮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수 돌리면서, 그래서 저도 오버나잇 원래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물려서 넘어간 것도 있고, 고영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 할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영테크는. 그리고 뭐 노터스는 그냥 뭐 워낙 수익 많이 줘가지고 저거는 사실 손절 쳐도 그냥 그런 느낌이죠. 내가 받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느낌으로 하다 좀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느슨하게, 심리가 좀 느슨한 것도 있어요. 노터스한테 정확히 말하면 관대한 거죠. 나한테 너무
괜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는 좀 나 피해 입혀도 괜찮아. 그래, 너는 봐줄게. 이런 느낌 있고, 맥스트 시장 좀 괜찮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이렇게 상따하고, 맥스트 워낙 잘 가고 자이언트 스텝 치고 올라오죠. 자이언트 스텝은 3만원 넘었을 때 사서 31,900원, 그 다음에 3만 뭐 한 이게 1,300원 막 애매하긴 한데 200원 250원 막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 걸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혹시 몰라서 2등 준대 상한가 할까 냅뒀다가 그냥 밀리니까 3,500원, 이건 일단 그냥 끝내자. 어차피 셋이 오늘 금요일,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자. 맥스트 들고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구형테크가 진짜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는 노터스, 구형은 뭐가 됐든 손절은 친 건 친 거고, 노터스, 그 다음에 요 아까 전에 원전조 요거 종가 매수한 그거에서 괜찮은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